서울에 사는 74세 민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만 보걷기를 실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꼭 묶고 정해진 시간에 집 주변을 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가족들도 민수 씨가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하자 민수 씨는 갑자기 힘이 풀려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고 부인이 달려와 부축해야 했습니다. 놀란 가족은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보폭이 좁아지신 적 없으셨나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발 근육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해도 뿌리가 약하면 쓰러지듯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뇌는 몸이 넘어질 거라고 판단하여 자동으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은 바닥을 꽉 움켜쥐고 있으며 이 미세한 감각이 뇌에 전달되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이 센서 기능이 고장나고 뇌는 혼란에 빠지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발가락 근력이 약한 고령자는 3년 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의 질이 무너지면 아무리 매일만 볼을 걸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걷는가 보다 어떻게 걷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의 뿌리 근육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 쥐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작은 수건을 펴고 맨발로 발가락을 이용해 수건을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반복해도 발가락 근육이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처음엔 벽을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치료사가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구부렸다 펴기입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동작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끈이 있는 운동화나 벨크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바닥을 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발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쓰게 만듭니다. 반면 헐렁한 슬리퍼나 낡은 실내화는 발가락의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 수진 씨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3달 만에 걸을 때의 불안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6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발의 감각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발가락에 다시 힘이 생기자 제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발가락 근육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아직 잘못 알려진 또 하나의 오해가 존재합니다. 바로 계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단을 피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몸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살의 영호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층짜리 주택에 살면서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점점 2층에 올라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루 종일 1층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외출할 때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만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굽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계단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영호 씨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이라 불리는 부위는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계단을 피하면 피할수록 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걷는 자세가 망가지고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며 자립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 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이 있는 고령자는 보행 자립 기간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이 7년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계단은 어떻게 올라야 할까요? 다음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계단 오르기의 4가지 핵심 비법입니다. 영호 씨처럼 계단을 피하던 분들도 계단을 오르는 방식만 바꾸면 통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등산할 때처럼 상체를 15도 정도만 숙이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 무릎의 부담은 크게 줄고 오히려 대둔근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발끝만 얹고 오르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딛는 습관을 들이면 안정감이 생기고 체중 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이용해 계단을 오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무릎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반대로 엉덩이로 지탱하고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하체 전체의 균형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0계단, 2층 높이 정도만 올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영호 씨는 이 방법들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잡이를 꼭 붙잡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랐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되던 날 그는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었고 자세도 훨씬 곧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알고 보니 계단이 내 다리를 되살리는 열쇠였어요. 이제 우리는 몸의 중심을 되찾았으니 다음은 걷기의 핵심인 보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자세를 바로잡아 몸의 중심을 되찾았다면 이제 걸음의 핵심인 보폭, 즉 발을 내딛는 거리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작아진 보폭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살의 순자 씨는 바로 그 사실을 10세 전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91살이지만 여전히 시장도 혼자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거뜬히 해내는 건강한 어르신입니다. 누군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순자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평소보다 꼭 10cm만 멀리 내디뎌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순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10cm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보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뇌가 다리에게 크게 걸어라는 명령을 보내도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발이 땅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작아진 보폭이 반복되면 뇌가 점점 다리를 덜 쓰게 되고 그만큼 신경 연결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횡단보도에서 의식적으로 보폭을 10cm 더 넓혀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당기고 호흡도 가빠졌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큰 보폭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걷는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연습일 뿐이에요. 그 작은 변화가 제 걸음을 바꾸고
제 삶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순자 씨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처럼 단 10cm 더 넓게 내디디는 습관은 특별한 장소나 운동복 없이도 일상 속 어디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보행 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의식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이 점점 되살아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횡단보도에서의 연습입니다. 초록불이 켜졌을 때 지금 한 걸음만 더 멀리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발을 내디뎌 보세요.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건너야 한다는 시간, 압박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서의 연습입니다. 화장실 갈 때, 부엌으로 갈 때, 거실을 가로지를 때에도 조금만 더 멀리를 떠올리며 보폭을 키워보세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매일 수십 번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걷는 순간은 하루의 보행 습관을 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와 함께 걷거나 산책할 때 오늘은 누가 보폭이 더 넓을까 하며 게임처럼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웃으며 걷다 보면 걷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는 보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하기입니다. 거실 바닥에 테이프로 평소 보폭과 10cm 더 넓은 보폭을 표시해두면 실내에서도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지만 반복되는 훈련은 뇌의 움직임 회로를 자극하여 점점 자연스럽고 힘있는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작은 연습이 큰 자유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걷기의 기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노력을 기적처럼 되살려낸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걷는 기술과 실천법을 배웠다면 마지막으로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는 86살의 경자 할머니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도 벽을 짚지 않으면 걷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시설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경자 할머니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나 보다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공부 중이던 손자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실을 한 번만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처음엔 벽을 짚어도 괜찮아요. 대신 발을 조금만 더 멀리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도 한번 집어보시고요. 하루에 10번만요. 처음엔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말에 힘을 얻은 경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은 전혀 잡히지 않았고 10cm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오늘도 하셨어요? 라는 전화 한 통에 응, 했어 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경자 할머니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벽 없이도 거실을 건넜고 2달 후에는 집 앞 공원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할머니는 말없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젠 없어도 되더라. 나도 할 수 있었어. 지금의 경자 할머니는 매일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다. 이웃이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수건 잡기랑 10cm 덕분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건 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기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매일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3가지 핵심은 모두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째, 발가락의 뿌리 힘을 되찾는 것. 하루 2번, 수건 쥐기 운동을 10번씩만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을 쓰는 계단 오르기. 상체를 약간 숙이고 발 전체를 올리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세요. 하루에 단 100계단이면 충분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시작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셋째, 10cm 더 넓은 보폭으로 걷기. 횡단보도에서, 집안에서 하루 3번만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뇌와 다리의 연결이 되살아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으로 치면 하루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가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실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오늘은 조금 더 크게 걸어볼까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명절에 드리는 용돈보다 매일 걸음을 지켜보며 오늘 보폭 괜찮으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관심이 부모님의 수명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부모님, 형제,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걸음을 그리고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